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Recurrent World Model Facility Policy Evolu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게 논문이 월드 모델이라는 논문도 있고 이런 이름의 논문도 있는데 월드 모델이라는 논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이름의 논문도 이제 같은 저자가 썼고 같은 내용이긴 한데 내용에 좀 부가적인 게 달려 있는 거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강화학습 논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논문의 결과인데, 논문이 강화학습을 모델을 통해서 이제 엔바이로먼트에서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결과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카 레이싱을 하는 거에 대한 결과이고요. 정량적인 지표를 좀 보면은 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카 레이싱, 두 번째로는 둠이라는 그 괴물들이 뭐 미사일을 쏴가지고 피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사용한 월드 모델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 뭐 이 태스크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인바이로먼트에서 그 소타 성능을 얻어낼 수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논문을 간단하게만 서머리를 드리면은 이 논문은 모델 베이스드 RL 알고리즘이고요. 여기 이제 모델 베이스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나오는 이 모델이라는 게 뭔지는 앞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모델 베이스드라는 이 모델이랑 여기 이제 월드 모델 이름에 있는 이 모델이랑 같은 모델의 이름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딥러닝 모델 이런 걸 얘기할 때 모델이랑은 약간 다른 모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이 월드 모델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요소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비전, 그리고 메모리, 컨트롤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역할을 간단히만 보면은 이 비전 모델은 어떤 인풋 프레임을 가지고서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컴프레스하고 추상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M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그 프레임을 예측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그 가장 좋은 액션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겠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RL 알고리즘이고 이 논문에서의 특징은 심지어 이게 이제 학습이 꿈에서도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처럼 그려져 있는데 뭐 VA랑 MDN, RNN 그리고 컨트롤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키텍처 자체는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논문의 앱스트랙을 보면은 여기서 제네러티브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언슈퍼바이즈드 환경으로 학습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델이 어떤 유명한 그냥 RL 인바이로먼트를 시공간적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바꿀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언슈퍼바이즈드 매너로 이렇게 압축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축시킨 이 피처를 가지고서 컴팩트하고 심플한 폴리시를 학습을 시키는데 여기서 에볼루션이라는 방식으로, 정확히는 에볼루션 스트레이티지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리절트를 얻어냈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 에이전트를 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꿈속에서 인터널 월드 모델 안에서 학습을 시킬 수 있었고, 이렇게 학습을 시킨 거를 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액추얼 인바이로먼트에다가 트랜스퍼를 했을 때 이것이 잘 작동을 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설명이고요. 먼저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월드 모델이라는 이제 이름에서 이 모델이라는 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 이제 먼저 글부터 같이 읽어보면은 인간이 어떤 멘탈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멘탈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제한된 감각으로부터 얻어지는 걸 바탕으로 이거를 우리가 추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시각적이거나 어떤 공간적인 것들을 시공간적인 그 센서리 인풋을 가지고서 어떤 추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거를 학습하는 거를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멘탈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멘탈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제 의사결정이나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프레딕티브 모델이랑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뇌가 어떤 예측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얘가 이제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던 사진인데 이 드레스가 이제 검은색 파란색이냐 흰색 금색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일단 제 눈에는 이게 검은색, 파란색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흰색, 금색으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같은 색깔을 놓고도 다르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이유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월드 모델, 이거를 같은 인풋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반응하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르게 인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이 모델의 얘기인데, 이 모델이라는 게 그래서 RL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은 요 오른쪽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을 때 그 다음번에 어떤 스테이트가 나올지,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은 상상을 하게 되죠. 내가 이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지, 물을 이렇게 억지로 하면은 물이 쏟아지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 거를 RL 모델에서의 그 모델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RL 아키텍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리얼 인바이러먼트로부터 어떤 모델 네트워크가 이 환경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걸로써 다음번에 어떤 스테이트를 예측을 해서 폴리시, 정책을 알려줍니다. 정책한테. 그럼 얘는 다음번에 뭐가 나올지를 아니까 예측한 걸 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해주는, 현재 상황을 보고서 이 환경을 이해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주는 거를 여기서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RL 알고리즘을 크게 나누면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래서 거의 제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서 크게 나누면 여기서 가장 먼저 나눠지는 게 모델 프리랑 모델 베이스드 RL,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모델이라는 게 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논문인 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제 모델 베이스드 RL이고, 모델 프리 RL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가지고서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부분이 없으면은 그냥 모델 프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델이 없으니까 모델이 없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뭐 DQN이나 A23, A3C 이런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모델 프리 알고리즘에 속하고요. 얘를 좀 더 보면은 이 모델 베이스드 R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모델링 하려는 시도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모델, 이렇게 배워진 모델로부터 우리가 가장 적절한 폴리시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모델 프리 RL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상황에서 옵티멀한 폴리시를 찾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테이트만 정해지면은 내가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그냥 판단을 해버리면 그건 모델 프리인데, 모델이 있다는 말은 그걸 가지고서 내가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이거는 뭐 이제 전이 확률을 뜻하는 이제 매트릭스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은 다음번에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예측을 하는 게 들어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모델 베이스드 R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월드 모델이나, 이거는 알파고 제로라는 인 것 같은데 이제 이 논문은 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이 논문도 모델 베이스드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유명한 거 중에서 제가 아는 것들은 이 정도의 모델 프리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논문의 인트로덕션이고요. 여기서 아까랑 같은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인간이 어떤 멘탈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를 어떤 추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 그게 이제 여기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디시전이나 액션은 그런 모델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여기서 라지 RNN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DQN이나 뭐 폴리시 그레디언트 같은 알고리즘들을 보면은 스테이트를 받아가지고 다음번 액션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가 들어오면은 이런 스테이트일 때는 이런 액션을 취해 라고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스테이트라는 게 지금 시점만 딱 보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것보다 사실 이전에 어떤 식으로 흘러와가지고 이런 스테이트가 됐는지까지를 알면은 더 좋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이든 어떤 환경이든. 근데 이제 그거를 잘해주는 게 이제 RNN이죠. 왜냐면 이게 시간적인 걸로 계속해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가져와가지고 넘겨주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RNN을 만들면은 우리가 스페셜하고 템포럴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모델 프리 RL 메소드들은 이런 거를 하지 못하고 이제 적은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스몰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한다고 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사용하는 이 트레디셔널 RL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어사인먼트 프로블럼을 겪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크레딧 어사인먼트 프로블럼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 만약에 뭐 제가 체스를 줬다고 하면은 이제 체스를 줘가지고 말들을 계속해서 놓겠죠. 그래서 게임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는데 이 이긴 거는 좋은 리워드인데 이긴 게 내가 이제 행동들을 막 이제 말을 열로 옮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됐을 텐데 이게 어떤 나의 행동이 내가 이기게 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됐는지를 나눠주는 거가 크레딧 어사이먼트 프로블럼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겠죠. 왜냐면 제가 이긴 거는 맞는데 이게 몇 번째 나의 행동이 제일 그러니까 더 뭐 좋은 거고 몇 번째는 안 좋았고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될 텐데 그것들이 어려워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큰 모델을 만들 수가 없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라지 월드 모델이랑 스몰 컨트롤러를 나눴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월드 모델의 역할을 하는 그 모델 베이스드에서의 모델 역할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것, 컨트롤러를 나눠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몰러 컨트롤러는 이제 스몰 서치 스페이스에서만 그 크레딧 어사인먼트 프로블럼을 해결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RNN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었던 거고요. 모델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지금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비즈 둠이라는 게임에서의 그 프레임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받게 되고 이거를 이제 여기서 비전 모델 그리고 메모리 RNN 그리고 컨트롤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비전 모델이 하는 역할은 단순합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온 이 프레임을 레이턴트 벡터 Z로 바꾸는 그 역할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꿔지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RNN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들의 각각의 요소들은 사실 뒷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간단히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프레임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퓨처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V와 M으로부터 나온 어떤 정보를 가지고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좋은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하나씩 보면은 VA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들어온 이 프레임을 가지고서 리컨스트럭션 하는 이러한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Z를 만들어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Z를 가지고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 컨트롤러랑 메모리 RNN에다가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와 이제 리컨스트럭션 됐던 이미지에 대한 거를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RNN 그러니까 메모리 부분인데 여기서 먼저 좀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면은 이 MDN 부분을 일단 빼고서 생각을 해볼게요. MDN 부분을 빼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인풋이 액션과 이제 이전의 스테이트를 가지고서 다음번에 행동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델이라는 것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액션을 취했을 때 이렇게 되구나 라는 거를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 MDN이라는 걸 넣게 되면은 MDN은 최근에 이제 믹스드 덴시티 네트워크라는 걸로 이제 PR138번에서 발표가 됐었는데 여러 개의 그 분포를 가정하고서 혼합 분포를 가정하고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5개의 가우시안 믹스처를 생각을 한 거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프레딕션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바빌리티 덴시티 펑션인 PZ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나중에 나오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타우라는 수치를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레귤라이제이션 효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모델에 생기는 문제를 좀 없애려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메모리 모델에서 하는 역할은 지금 상태의 그 스테이트에 대한 이거는 스테이트가 인코딩된 전부죠. 그리고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전 시든 스테이트 정보를 받아가지고 다음번에 어떤 스테이트가 될지를 맞추는 거가 이 메모리 모델의 이제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컨트롤러 모델인데요. 컨트롤러 모델은 사실 뭐 되게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컨트롤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이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면서 expected cumulative reward를 높이는 거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게임을 한번 거치게 되는데 이 게임이 끝났을 때 누적된 점수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이 W와
B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ZT랑 HT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RNN이 넘겨주는 그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예요. 이 두 개를 받아가지고 나의 웨이트랑 곱하고 더해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최대한 이 컨트롤러를 심플하고 스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V 모델이랑 M 모델이랑은 세퍼러블하게 트레이닝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V 모델로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역할을 학습을 시켜놓고 M 모델로 스테이트를 예측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컨트롤러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다 학습된 V와 M을 가지고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낮게 되겠죠. 월드 모델에 비해서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콘캐네이션을 했다는 거에 대한 설명이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하냐 CMA ES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잘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정보를 V와 M으로부터 받았을 때 액션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쳐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옵저베이션이 관찰이 되면은 VA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어떤 레이턴트 코드 Z로 바꾸게 되고 이 Z는 여기로 가게 돼요. 현 시점에서의 Z.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서 이 메모리 RNN이 여기서 H를 넘겨주는데 이 H는 그냥 이니셜 H겠죠. 처음에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컨트롤러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 액션은 실제로 인바이로먼트로 가가지고 실행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RNN에다가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인풋이 ZT-1이랑 그 다음에 HT-1이랑 그 다음에 AT-1이었어요.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떠한 ZT가 될 것인가를 맞추는 모델이었죠. 그래서 이 ZT를 맞춘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ZT는 나중에 이제 꿈속에서 학습을 한다는 그 개념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롤아웃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롤아웃이라는 거는 강학습 논문들에서 많이 나오는 이름인데 그냥 게임을 한 판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를 인풋으로 봤는데 이 컨트롤러의 상태는 뭐 웨이트는 어떤지는 모르고 어쨌든 간에 이 웨이트가 어떤 상태인 컨트롤러 여기다 넣어가지고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경이 리셋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처음 번의 스테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번 스테이트 1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RNN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를 뽑아줘야 됩니다. 이니셜 스테이트를 뽑아놓고 그리고 이제 이 던이라는 거는 게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큐뮬레이티브 리워드는 우리가 이제 모아서 이거를 가지고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 끝날 때까지 진행을 하는데 먼저 VA가 인코딩을 시키고 처음에 나온 프레임을 갖다가 인코딩을 시키고 컨트롤러는 그 인코딩 된 정보와 그 다음에 RNN으로부터 받은 이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를 가지고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 액션을 실제로 인바이러먼트에서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옵저베이션, 이게 스테이트겠죠. 그리고 리워드, 그리고 게임이 끝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오게 되고 큐뮬레이티브 리워드에다가 리워드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RNN은 다음번 히든 스테이트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H를 넘겨주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큐뮬레이티브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를 넣었을 때 어떠한 큐뮬레이티브 리워드가 나오는지를 이 롤아웃 게임을 한 판 하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 컨트롤러가 에볼루션 스트레이트즈라는 알고리즘으로 학습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제네틱 알고리즘과 같은 블랙박스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인데요. 되게 단순하게 작동이 되는데 여기 지금 밑에 줄에 써 있는 게 전부입니다. 랜덤리 파라미터 지터링을 통해서 이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조금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랜덤리 파라미터 지터링을 하게 되고 이거를 약간 변경한 상태에서 게임을 한 판 하게 돼요. 게임을 여러 판 하게 됐죠. 이제 여기 지금 이 그림이랑 연관이 좀 되는데 이 그림이 지금은 안 움직이지는데 이 파란색 점들이 내가 랜덤하게 지터링한 것들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파퓰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파퓰레이션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64번의 파퓰레이션으로 지터링을 시킨 걸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게임을 한 다음에 내가 가장 제일 잘 게임한 거가 내가 가야 될 방향인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딥러닝 모델들이 학습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이 아닌 그냥 랜덤하게 파라미터를 바꿔보고 그 방향이 맞았더라면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이 그냥 에볼루션 스트레이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가장 심플한 에볼루션 스트레이트지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게 실제로는 여기서는 이제 CMA-ES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ES랑 조금 다른 게 Adaptively Increase or Decrease the Search Space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그림이 점점 파란색이 커졌다가 다시 뭐 줄어드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는 제가 베스트 솔루션이 나오면은 그 베스트 솔루션으로 움직인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그림을 보면은 이 초록색 점이 파란색 후보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뭐 미니마이즈를 한다고 하면 가장 작은 값으로 이제 빨간색을 초록색으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초록색을 빨간색으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이제 그 베스트 솔루션을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베스트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64개의 퍼퓰레이션을 사용해가지고 그 중에서 뭐 25% 16개를 가지고서 보겠다 하면은 이 16개의 어떤 그 값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잘 좋은 리워드를 뽑아준 그 16개의 값들을 가지고서 다시 뮤랑 시그마 그리고 코베니언스 매트릭스까지 구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서치 스페이스를 변형을 시킵니다. 그렇게 찾아가면은 더 효율적으로 찾아갈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베니언스 매트릭스를 풀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원래는 만약에 이게 이 코베니언스 매트릭스를 안 사용했다고 하면은 이게 그냥 동그란 원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서치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 그림과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코베니언스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우리의 분포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걸 통해서 학습을 했다고 하고 논문에서는 실제로 64개의 파퓰레이션을 사용했고 에이전트는 각각 롤아웃을 16번을 했다고 해요. 이 16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같은 에이전트를 쓰더라도 게임을 할 때마다 사실 얼마나 잘 되느냐가 다르겠죠. 왜냐면 게임이 랜덤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6번을 해보고서 거기서 뭐 민값을 쓰고 베스트도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는지고 여기는 실제로 이제 이거를 인바이러먼트 두 개에다가 적용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카 레이싱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그냥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 차가 이제 얼마나 이 타일 위에 오랫동안 머무느냐를 가지고서 리워드를 삼게 되고요. 레프트 라이트 움직이는 것과 엑셀을 밟는 거 그리고 브레이크 밟는 거에 대한 이렇게 액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카 레이싱을 트레이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아요. 이게 이제 논문에서 소개를 하는 게 10,000번을 일단 랜덤 폴리시로 여기서 폴리시라는 거는 그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이겠죠. 랜덤 폴리시로 그냥 10,000번의 게임을 랜덤하게 합니다. 이 10,000번의 게임을 하는 동안 대신에 이제 스테이트랑 액션은 외워놔야겠죠. 왜냐면은 그걸 통해서 V랑 M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10,000번의 게임을 그냥 계속 해보면서 여러 가지 스테이트와 여러 가지 그 중간중간에 취했던 랜덤 폴리시 액션들을 모아둡니다. 그거를 VA 모델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얘가 인코딩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MDN, RNN 같은 경우에는 액션과 스테이트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는 스테이트가 아니라 스테이트를 인코딩한 정보를 가지고서 그 다음번에 스테이트에 인코딩된 정보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습을 시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10,000번의 롤아웃에서의 스테이트와 액션만 잘 모아놨다면은 이 두 가지 V와 M은 학습을 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V와 M을 이제 가지고서 컨트롤러를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컨트롤러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고 이거를 이제 CMS-ES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웨이트랑 이 바이어스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지터링을 해가지고 최적의 그거를 찾아가는 식으로 옵티마이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여기는 이제 학습되는 과정이고 파퓰레이션별로 뭐 베스트랑 워스트들과 평균값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습이 된 결과인데 여기서 이제 100번의 랜덤 트라이얼을 해가지고 내놓은 결과고 V랑 M은 따로 학습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른 모델과의
비교인데, 먼저 여기를 좀 보면은 V 모델만 사용한 경우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V 모델만 사용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테이트만 보고서 컨트롤러가 스테이트만 받아가지고 학습을 한 거고, 이 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월드 모델을 다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이 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원래 다른 RL 알고리즘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필요 없고 이 타일만 정확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정보를 프리 프로세싱을 통해서 뭐 엣지 디텍팅을 한다던가 전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모델은 그냥 로우 이미지를 스트림 해가지고 사용을 했다라는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뭐 V 모델 with 히든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V 모델에서 바로 컨트롤러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히든 레이어를 한번, 아마 이거를 컨트롤러에다가 넣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트롤러에다가 히든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했을 때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일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 레이싱 드림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VA랑 MDN R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MDN RNN은 ZT-1과 여기다 써볼게요. ZT-1과 액션 T-1을 받으면은 그 다음번에 스테이트를 예측할 수 있는, 이게 정확히 스테이트가 아니고 스테이트가 인코딩된 정보인데 어쨌든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월드 모델 내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환경을 제네레이팅 해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름이 카레이싱 드림이라고 붙은 게, 내가 만들어내는 환경 속에서 내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게임을 해보는 게 이제 인터랙티브한 논문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게 저는 약간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운동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제 경기를 직접 하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약간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해보면서 느꼈던 걸 가지고서 머릿속에서 상상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하는 건데,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이 논문에 저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이 카레이싱에서 직접 훈련을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다음번에 나오는 이 비즈둠에서는 꿈속에서만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잠깐 환경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기서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내가 이제 스테이 하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거를 이제 여기 논문에서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액티베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를 놓고 이걸 3개의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뭐 가만히 있거나 왼쪽으로 하거나 오른쪽으로 하거나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여기서 미사일이 계속 날아오는데 이거를 피하고 오랫동안 버티는 게 목적인 게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게, 에이전트가 꿈속에서 어떤 학습을 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월드 모델이 이제 제네레이트한 어떤 꿈속에서 학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네, 꿈속에서 학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다른 점은, 아까 카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끝날 때까지 얼마나 타일 위에 올라와 있었는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사실 죽으면은 게임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 모델이 죽었는지에 대한 예측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하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여기도 똑같이 10,000번의 랜덤 폴리시로 그 게임을 하게 돼요. 이렇게 게임을 한 걸로 VA를 학습을 시키고 모아놓은 스테이트로, 그리고 MDN RNN 모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테이트랑 액션,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죽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얻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M 모델도 학습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정의하고, 여기서의 차이점이라면은 inside the virtual environment, 그러니까 우리 꿈속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 메모리 RNN, 그러니까 우리 월드 모델이 만들어내는 환경 안에서만 학습을 시켰다고 해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액추얼 인바이러먼트에서 학습을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왜 이거를 꿈속에서만 굳이 학습을 해가지고 결과를 냈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논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꿈속에서 학습한 그 컨트롤러를 실제 액추얼 인바이러먼트로 이제 에서 사용하는 것과 이제
결과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치팅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에이전트를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관찰이 된 게, 우리가 버추얼 인바이러먼트가 만들어내는 환경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 컨트롤러가, 그러니까 학습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이 컨트롤러가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죠. 근데 컨트롤러가 그러니까 그 M에서 나오는 어떤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게 써 있는 게 컨트롤러가 이제 모든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 어떤 컨트롤러가 이 게임 엔진에 다 접근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은 컨트롤러가 이 게임을 어떻게 해야지 좀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여기 제가 이런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이런 꼼수 같은 걸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게임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아까 전에는 이게 나왔었는데, 네, 이렇게 게임을 하기를 원하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컨트롤러가 계속해서 이제 이 꼼수를 알아내가지고 그 안에서만 계속해서 학습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지 잘 되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어디 부분에서만 계속해서 조금씩만 움직이면은 아예 이 파이어볼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혹은 파이어볼이 날라올 때 내가 조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이 파이어볼이 갑자기 없어진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컨트롤러가 알아챈 거죠. 알아채고서는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만 학습을 하니까 여기 안에서는 잘 되는데, 꿈 안에서는 이거를 액추얼 인바이러먼트로 가져갔을 때는 안 좋은 성능을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실 여기서만이 아니라 이런 다이나믹 그 모델들을 안에서, RL 인바이러먼트 안에서 학습을 할 때 생기는 원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MDN RNN을 썼던 거고, 이 MDN RNN을 통해서 어떤 스토캐스틱한 인바이러먼트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타우라는 템퍼러처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언서튼티를 컨트롤함으로써 우리가 아까 같이 꼼수를 쓸 수 있는 방향이 안 나올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리절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버추얼 스코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버추얼 스코어가 템퍼러처가 낮을 때는 굉장히 높은데 실제 액추얼 스코어는 낮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꼼수를 써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좋은 점수를 얻어내는 걸 한 거고, 실제로 게임을 했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템퍼러처를 높임으로써 이러한 거를 막았는데, 이 템퍼러처라는 거는 사실 수식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템퍼러처가 높아질수록 이 언서턴티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확률이 0.9, 0.1이라고 하면은 템퍼러처는 이거를 0.7, 0.3으로 바꿔주는 이런 효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스케치 RNN에 나와 있는 코드를 봤을 때 이 템퍼러처로 이 소프트맥스를 하기 전에 그거를 수치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언서튼티가 증가하게 되므로 우리가 버추얼한 환경에서 어려운 과제들을 맞닥뜨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실제 인바이러먼트로 갔을 때도 좋은 성능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학습을 시킨 거는 액추얼 비즈듬 인바이러먼트에서 학습을 시키지 않았고, 오로지 컬렉팅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만 이제 썼다고 해요. 랜덤 폴리시를 사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렇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액추얼 인바이러먼트에서 학습을 하는 게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둠 RNN 같은 경우에, 그리고 컴퓨테이셔널리 이피션시하다, 이게 이유가 실제로 게임을 하는 거는 게임을 계속해서 렌더링하고 이거를 VA가 이제 계속해서 압축을 시켜야 되고 그거를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꿈속에서 학습을 시킬 때는 이 X를 쓰는 게 아니라 인풋을 Z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리고 MDN, RNN 같은 경우에도 그 메모리 M 부분도 Z를 가지고서 Z를 예측하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원본 이미지 X는 사실 이니셜 스테이트만 필요하고 그 이후로는 필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컴퓨테이셔널리 이피션트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터레이티브 트레이닝 프로세듀얼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 실험에서는 태스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심플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환경이 좀 더 복잡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학습 방법을 완전 달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는 CMAES라는 걸 써가지고 하나의 에피소드를 해보고, 그러니까 하나의 롤아웃을 해본 다음에 그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서 그 컨트롤러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반면에 어떤 DQN 같은 알고리즘 같이 우리가 에피소드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스테이트, 여기 보시면은 이 스테이트랑 액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해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서 이터레이티브하게 학습을 하는 그러한 방식의 RL 알고리즘 방식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V도 존재하지 않고요. 먼저 M이랑 C만 먼저 랜덤하게 모델 파라미터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액츄얼 인바이러먼트에서 n번의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모든 액션과 옵저베이션들을 저장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 옵저베이션을 저장하는 것도 일이 만만치 않겠죠. 어쨌든 이걸 다 저장하고서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이제 M 모델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랑 차이가, 아까 전에는 M 모델의 역할이 X T 플러스 1, 그러니까 정확히는 Z T 플러스 1만 예측하는 역할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리워드랑 액션까지를 예측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M 모델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을 하는 과정이고, 간단한 태스크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안 써도 되는데 모델이 태스크가 복잡할수록 이러한 이터레이티브 트레이닝 방법이 좀 더 유익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터레이티브 트레이닝 프로세듀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서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은 한 번만 이터레이션을 거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는데, 20번을 거친 거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제네레이티브 롤아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 모델이 만들어낸 꿈속에서 롤아웃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한 번만 거쳤을 때는 얘가 아까 전에 이게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 부분에서, 다시 보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 부분에서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이유가, 이게 한 번만 거쳤을 때는 얘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스테이트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위로는 만들어져 본 적이 별로 없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만드는 능력이 별로 없는 건데, 이렇게 여러 번을,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의 이터레이션을 거치면서 학습을 시키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제네레이팅 되는 롤아웃을 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설명이 다시 써 있는데, M이 이제 그러한 MDN-RNN 모델의 프로바빌티 디스트리뷰션을 넥스트 프레임에 대해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잘 못한다는 말은 에이전트가 어떤 그 H를 받아들였을 때 별로 이렇게 패밀리얼하지 못한, 그런 친숙하지 못한 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방법이, 여기서 M의 그 트레이닝 로스 펑션을 가지고서 뭔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M의 로스 펑션을 플리핑, 그러니까 부호를 바꾼, 그러니까 M의 로스 펑션의 그 반대 방향을 가지고서 실제 인바이러먼트에서 에이전트가 어떤 익스플로어를 하는 게 더 잘 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일단 이해하기로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사실 자세하게 써있지 않고 딱 이 정도로만 써있어서요. 이게 어떤 액션을 취할 때 M의 로스가 커지는 방향으로의 액션을 취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취하지 않았어야 되는 액션도 막 이렇게 취하게 되고, 그렇게 익스플로어를 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친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 세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아진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또 학습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M 모델이 하는 역할이 이제 X랑 이 끝났다는 던, 이것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액션과 리워드까지 같이 예측을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더 어려운 태스크를 할 때 사용을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는 이제 저자가 몇 가지 디스커션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그 에이전트가 학습되는 과정에서 액츄얼 인바이러먼트에서 학습을 하려면은 실제 이제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실제 게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월드 모델에서 이제 시뮬레이티드 인바이러먼트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게임을 실제로 진행을 할 필요가 없이 MDNR에는 그러니까 메모리 모델이 계속해서 뱉어주는 결과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낭비를 이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fully differentiable recurrent computation graph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GPU를 사용해가지고 학습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GPU를 통해서 학습을 시킴으로써 또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ES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게임을 하는 거의 횟수에 비해서는 이피션시 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냥 랜덤하게 게임을 해보고서 그거를 바탕으로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게임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의 어떤 웨이트 지터링이 되는 경우도 많겠죠. 하지만 여러 개의 파퓰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학습이 단순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코어로 사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학습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개로 그렇게 분산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한다는 측면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게 이 VA를 M 모델, 그러니까 V 모델이랑 비전 모델이랑 메모리 모델을 한꺼번에 학습을 시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어떤 태스크 렐레번트한 에어리어를 포커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를, 사실 아까 전에는 V 모델이 학습되는 과정이 단순히 그냥 스테이트 비주얼 인풋을 받아가지고 리컨스트럭션 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어떤 인코딩된 Z를 사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 목적이랑은 관련이 없이 그냥 단순히 어떤 시각적인 정보를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역할만 하는 거였죠. 하지만 그게 이제 M 모델이랑 같이 이어져 있다면은 M 모델이 이제 학습을 하면서 그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것들의 그레디언트를 받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자기가 맞추는 문제에 맞춰서 이미지를 인코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텐데, 이렇게 저도 사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고 하는데요. 트레이드 오프가 VA가 어떤 새로운 뉴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 안 하고서 새로 재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면은 같은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는 환경에서도 목적이 다른 태스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이제 얘가 재사용을 목적에 맞게 태스크 릴리번트한 에어리어만 보게 VA가 만들어지면은 이걸 여러 군데 못 쓰는 단점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태스크 릴리번트한 VA를 다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M과 V를 따로 사용해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터레이티브 트레이닝 프로시저를 사용해가지고 학습을 할 때는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LSTM 베이스드 월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모든 레코드 인포메이션을 저장을 하지 못할 거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 아까 전에 식을 보면은 요렇게 식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저장을 해야 되는 게 얘네들 다 저장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저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에 대한 X 그리고 H, 이 H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이거를 다 매 프레임마다 저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원래 이터레이티브 프로세저럴이 아닌 경우에는 했던 게 이 ZT 플러스 1을 구하는 거였고, 여기 오는 정보가 ZT랑 그 다음에 AT였어요. 여기에 뭐 이제 던이라는 DT까지 DT 플러스 1까지 추가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인 모양은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트와 그때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스테이트가 어떤 식으로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인코딩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저장하기에도 더 이제 이미지를 그냥 저장하는 것보다도 더 간단하겠죠. 이렇게만 저장을 했으면 됐었는데, 여기서는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매 정보를 다 이 벡터들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다 저장하는 거는 좀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